검찰 내부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카메라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카메라 앞에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한 사건이잖아요. 예. 이건 CCTV 앞에서 공연음란한 것처럼 너무 명백한 사건이라서 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법률가가 아니라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결론이 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툼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어서 계엄 사태 전에는 국회가 문제다.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검사도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 하야할 거다라고 주장할 만큼 검찰 내부는 손절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론 보도 좀 살짝 났지만 네. 검찰에서 국회도 우리가 나서기를 바라는 것 같다. 엄정하게 수사해서 우리 한번 거듭나보자. 뭐 이런 내부 게시판 글들이 있는데 좀 윤라인 검사들이 그 놀랍게도 막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맞나해는 맞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태세 전환입니까 그러면? 아마 입장 정리는 된 것 같아요. 나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뭘 몰라요. 다 알면서 왜 그래. 같이 대통령 만들어 놓고 참, 역시 뻔뻔하다 싶더라고요. 예, 이 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손을 떼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게 많은 국민들이 좀 화가 나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디올백 사건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부르는 대로 거의 가서 참하게 앉아 있다가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하고 네. 불기소했던 그 불기소장의 잉크가 휘발되지도 않은 시간에 네.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잖아요. 부신이 이유 없는 건 아니라서 이 사건 손 떼고 명태균 사건이나 내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거 뭐 특검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기록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진짜 그 말씀하니까 갑자기 뭔가 궁금해지는데 창원지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혹시 얘기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지금 사람들 다 이 윤 대통령의 특징은 큰 사건 저지르시고 더 큰 사건으로 덮으시는 분이라 지금 명태균 사건들이 좀 잊혀지고 있지만 그게 정말 그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은 지금 이 엄청난 인력 100명 투입했다던데 명태균 사건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공수처랑 뭐 해서 지금 공조수사본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 없는 것은 염치고요. 경찰에 없었던 것은 영장 청구권이었고 공수처에 없던 것은 인력과 실력이거든요. 이게 공조수사본부로 그것이 완성됐으니까 검찰은 염치를 좀 제발 차리고 해야 할 수사에 본연의 수사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어떤 그 행적을 볼 때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수사에서 손을 떼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생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 검찰은 박근혜 정부를 지탱했던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국정농단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정의사도로 거듭나서 그때 그 박근혜 정부에 부역했던 사람이 출세 계속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와서 성공했다라는 성공 기억만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서 똑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국민들이 검찰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지금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우리가 나빴던 문제가 있던 것은 반드시 해체 수준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국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건은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사법처리 들어가느냐 이거라고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긴 한데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압수수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기농성 관저라는 그 경호시설 안에서 장기농성 투쟁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좀 세상을 갖다 자기 편한 대로 사셔서 난 억울하고 구구심적으로 뭐 비상계엄 소문했고 자기 합리화가 이미 하셨고 그리고 뭐 거짓말 늘 하시는 건 뭐 텔레비에서 했던 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밑에 다 떠넘기실 걸로 보여지는데 경호시설에서 나오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갈 방법도 별로 없어서 이거는 탄핵 전에는 그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요. 일단 지금 그 검찰의 압수수색은 8시간 대치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아왔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그렇죠. 근데 영장이 발부돼도 경호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뭘로 보세요? 아니 저는 그래서 주어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경호처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영장이 발부되면 그 영장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는? 아니 그거는 그 영장보다 먼저인 게 대통령이 명인 사람이 거기 경호처에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군과
경과 검을 장악했던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안 잡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사리 분별력이 그렇게 뭐 윤 대통령보다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서요. 그래요. 네. 이번을 계기로 국민들 입에서 걸핏하면 오르내리는 이른바 검찰 공화국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 다음 정권에서 네. 정부와 국회와 국민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안에서 전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계속 목소리 내고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검찰의 관련 검사들이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거든요. 계속 말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여름에 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너무 시간이 많잖아요. 많이 걸립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면 그건 특별 네. 인터뷰를 한번 좀 잡아야 되겠네요, 검사님.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권력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러니까 주된 건 아는데 또 검사들의 네. 노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양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검사들은 너무도 유능하고 성실하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네. 위에서 그러니까 저기 이번 쿠데타가 실패한 이유는 그 군대에서 항명하거나 태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군인들이 그리고 양심 고백하는 군인들이 많아서 이게 실패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건 검찰이고 윤석열 정부를 지켰던 주축은 군대나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잖아요. 예. 검사들의 양심 고백을 국민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 채널A 사건, 그 라인 술적죄 사건에 검사들이 열심히 휴대폰, 컴퓨터 디가우징 하는 거 봤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거짓말을 다 해요. 예. 그런 것들이 검찰이 그렇게 이 정부를 지켰다는 것을 좀 국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윤석열 대통령만의 거짓말은 아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용했던 검사들이 거짓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거짓이 이제 폭로되는 시간인데 이 폭로의 결과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실패했듯이 그렇게 다시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